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무원 채용 트렌드 전문가 그리고 토익 강사 이은정입니다. 여러분들 에어프리미어 채용 공고 나온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에어프리미어 채용 관련해서 입사 지원하는 방법, 또 제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작성법은 어떻게 되고, 또 이럴 경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입사 지원서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합격, 불합격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임시 저장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아직까지 입사 지원서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에어프리미어 채용 공고 첫 1기 2020년 객실 신입승무원 관련해서 이제 여러가지로 자세한 프로세스, 즉 채용 과정, 채용 전형 절차가 발표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일단 PPT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네이버의 이은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메모를 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PPT로 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공지사항이에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안내해드리는 거죠. 채용 공고를 분석하기 전에 공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내해드릴 사항은 뭐냐면 영어 성적. 자, 우선은 지금 이번에 에어프리미아 서류 지원 시 영상 지원과 동시에 지원하거든요. 영상 지원도 같이, 그러니까 영상도 같이 일단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토익 성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어 능력 격치를 안 본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물어보고 답한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공인 영어 성적만을 지원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공인 영어 점수와는 상관없이 채용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영어만 잘한다면 토익 성적표 안 내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는 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분석을 하겠지만 토익 성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000명 이상이 지원한다고 보면은 얘네들이 서류 자기소개서에서의 어떤 토익 점수를 드러냈을 때 그 점수로 일단은 반 정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형을 가르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합격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용성을 중시하겠다는 얘기인데 영어 구사 능력 자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면접 시 영어로 지원자들에게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영어 면접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면접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스러워요. 아시아나항공도 종종 영어로 자기소개하라는 말도 나오고 영어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을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실무 면접 단계에서부터 영어 면접을 검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1차에 알려진 대로 경력직 승무원은 영어로 면접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무 면접진 단계에서부터 영어를 하는 면접관들이 섭외될 확률이 큽니다. 물론 에어프리미어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사과 직원들이 제대로 많이 갖춰지진 않았을 상태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또 면접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어를 잘하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영어 면접은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고 영어 능력은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 다음은 암리치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말로는 키를 안 보는 것처럼 하는데 암리치를 되게 철저하게 본다는 느낌? 이번 에어프리미아 너무나 아시아나항공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발을 벗고 까치발 효용이거든요. 그래서 208cm 정도? 센티미터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까치발을 허용해서 팔을 뻗어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을 만들고 이게 212겠죠? 그 다음에 이게 20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200,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손이 여기쯤에 닿느냐, 여기쯤에 닿느냐를 보는 건데 이 정도쯤에 닿는 사람까지는 합격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서에서는
212cm 앞니치가 넘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조건 예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꼭 보세요. 지원서 작성 시에 굉장한 중요한 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발을 벗고 한다는 거, 까치발 허용이라는 거,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당연히 서버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런데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굳이 뭐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다양한 강점을 고정된 형식으로 담아내는 것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폰트나 도형으로 담아내기 어려웠던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갖다 붙인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폰트나 도형으로기 때문에 일단은 수기로 작성하는 겁니다. 수기로 자기 글씨체가 보이면 되거든요. 자기 글씨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에 메모를 해서 아이패드에 작성을 해서 아이패드에 작성한 것을 PDF로 출력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왜 손글씨라는 어떤 손글씨 이 손글씨라는 어떤 그런 폰트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손글씨를 흉내낸 거지 본인만의 특징이 본인만의 개성을 살린 손글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손글씨도 아무래도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어긴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글씨 자체가 물론 PDF이기 때문에 일일이 걸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요즘 뭐라 그러나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했기 때문에 글씨 자체가 일단은 무료 글씨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패드로 작성해서 지원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아이펜슬이나 또는 애플펜슬로 자기가 직접 쓴 글씨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소서에다가 직접 메모한 글씨라고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패드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깔끔해 보이거든요. 이쁜 펜도 이용할 수 있고 깔끔해 보여요. 근데 이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지저분하다. 이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폰트나 도형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거라고 해서 뭔가 원고지 같은 느낌의 수기를 원하는 것만큼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기로 그냥 A4 용지에 막 삐뚤삐뚤 막 엉망으로 안 이쁘게 보이는 글씨보다는 아이패드나 이런 거에 되게 이쁜 글씨에 되게 또박또박 쓴 글씨로 해서 이걸 PDF로 변환해서 출력해서 내는 것도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저의 판단이고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세요. 일단은 A4 용지도 예를 들어서 뭐 흰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런 재생지 같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PDF로 해서 일단은 제출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손글씨를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패드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요.